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문을 이렇게 열면서 헬로 에브리원 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이 끝났습니다. 3월달 끝나고 1분기도 끝나고 저희한테 주어진 2024년에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계좌가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마음에 전혀 안 들어 이거 그냥 싹 정리하고 다시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드실 만한 그런 3월 달의 마지막 토요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장이 뭐 이렇게 변할지는 당연히 저희 다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매매를 하시다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내가 계좌가 시장을 못 따라가는지 라고 봤을 때는 분명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아침에도 그렇고 815에서도 그렇고 패널들 많이 나와서 이런 종목 좋다 이런 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닐까요? 네, 주도 섹터에 지금 시장이 가야 하는 중요한 큰 흐름에 얼만큼 내가 발을 잘 들이밀었고 거기다가 또 적어도 내 계좌의 한 50% 이상을 거기에 딱 얼만큼 잘 안착이 됐는지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이번 1분기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시장 흐름 볼 때도 그랬고, 만약에 앞으로 지금 여기서 뭐 3,000포인트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3,000포인트가 가는데 거기서 끌어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적어도 50% 이상의 비중을 들어가 있지 못한다. 나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6월달, 또 다음 9월달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찾는 거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움직이는 주요 섹터를 조금이라도 뭐 아주 밑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투자 아이디어와 개연성들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였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서 적어도 포트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작업들이 가장 그래도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도 섹터인가 봐. 그런데 이만큼 올라서 얘기를 막 나오고 있는데 그 고점에서 더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런 과정 쪽에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 조절 해가시면서 이런 쪽에서 추세를 같이 맞춰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주식을 잘 하는 방법이고 이런 시장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일단 국내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레벨업되고 지금 올라온 과정 쪽에서 가장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이렇게 잘 버티지? 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러셀 2000 지수가 이게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 지수잖아요. 거의 한국과 유사하게 많이 간다.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만 가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살아나는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연결이 시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수출이 어쩌고저쩌고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건 벌써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긴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관점들이 이거를 끌어왔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끌어오는데 처음에는 산 거는 저 PBR로 샀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을 들어오는데 같이 오다가 그 다음부터 좀 조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IT, 반도체 쪽을 또 집중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배경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걸 빼고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들이, 매크로 환경들이 지금 주식이 올라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냐? 아닙니다. 아닌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외국인들은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맞춰간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뭘 보고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매크로 환경들이 이제 생각보다 지금이 정점일 거고 이제 주식을 한국 시장, 특히 신흥시장을 매수하기에 좋은 환경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한번 더 튀어버린다. 부정적인 쪽으로 더 튀어버린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15조 이상 매수 들어왔고 딱 버티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뭐 금액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손해보니까 그냥 털고 나가야지. 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산 것들 뭐 시장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한 번에 우르르 다 털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매크로 지표가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점 가능성들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왔다. 라는 쪽으로 보고 그럼 이게 진짜 정점에서 변화가 들어온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뭐 가서 토요일 날 가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용들을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발표되는 PC 지표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처럼 헤드라인 쪽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코어는 그나마 선봉할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안 빠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반응들이 시장에서 에이 그 정도는 뭐 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의 반응들로 봤을 때는 그냥 또 거기다가 연준 의장 발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에이 더 안 움직여서 매크로 지표가 더 강하게 안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안도하는 모습들로 나오겠죠. 혹시나 PC 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매크로 지표 탁 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시장의 영향력들은 오히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겁니다. 더 위로 튀어버리네? 그럼 약간 해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고요. 선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외국인들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현물은 아마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냥 꾸준하게 샀다가 안 사는 정도가 있겠지 기초적으로 파는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키포인트가 있겠죠. 이걸 일단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크로 지표 다시 한 번만 잠깐 점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 달러입니다. 지금 이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물가가 안 빠져 금리 쉽게 못 올릴 것 같아.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겠죠. 그런 측면들이 지난번 그때 고점 104.5를 탁 튀어서 넘어가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표 나오는 게 물가가 안 빠지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그럼 시장의 반응들이 이 정도에서 그냥 더 크게는 가지 않고 그냥 알고 있었어 라는 정도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다음을 또 기다린다라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104대 위로 올라온 입장이다 보니까 걱정은 돼요. 눈길은 갑니다.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외국인들의 동향들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두 번째 또 이것도 같이 체크해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할 텐데 한번 조정받았습니다. 조정받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매수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서너 차례 매수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보강시켜놨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저한테 블로그에 그런 것도 문의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말고 밈코인, 알트코인 중에서 뭐 할 만한 거 없을까요? 이런 거 문의하시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뭐 해봐야 뭐 코인 막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이제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시점 고점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아마 PC 지표나 아마 매크로 지표도 좀 눈치를 볼 겁니다. 아무래도 뭐 반감기를 앞두고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지금 거래가 줍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왔다가 약간 묵직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돌파하면서 움직이겠죠. 뭐 비트코인은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금리 쪽도 그렇죠. 지금 일단은 물가가 잘 안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것 치고는 일단 좀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게 이게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PC 지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고 뭐 3% 이상으로 쫙 올라갈 것도 아니고 해봐야 2% 후반대에서 거의 안정을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이런 자리들 4.3 이상대로 가게 되면 바로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나 환율 쪽은 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거기다가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또 거기다가 또 중국까지 다 같이 고민하면서 해당 통화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벌써 금리는 약간 그를 반영해서 알고 있었어 라고 해서 오히려 PC 지표 발표한 다음에 4.2가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국내 시장 시드국 입장 쪽에서는 부정적이 아니겠죠. 그런 거를 내포하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 어느 쪽으로 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를 보면서 지금 이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유가가 올라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일단 단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유가를 바라볼 때 나오는 뭐 계속 강조드렸었습니다. 공급 측면의 쪽에 를 봤었을 때 공급의 큐에 대한 측면들은 당연히 제한적이겠죠. 유가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우리 줘요.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공급은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사실 쪽에 한쪽에는 수요가 이게 안 되면은 여기까지 못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준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경기선행지수 보세요. 쭉 한 2년 동안 빠지다가 경기선행지수가 살짝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 그리고 또 일본도 뭐 이렇게 경기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은 뭐 시그널이 강하진 않지만 서서히 저점에서 회복하는 정도의 흐름들만 보여준다. 그럼 만약에 중국이 턴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먼저 반응하는 게 구리죠. 예, 구리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구리도 한번 볼까요? 구리도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번 레벨업 됐습니다. 4달러대를 지킵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지켜서 혹시나 다시 쓱 하고 돌아가서 닥터 코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달라진다. 그러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 유가가 버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유가가 지금 앞으로 빡빡 올라가서 뭐 85달러, 90달러 딱딱 올라가게 되면은 타격이 크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대선을 앞둔 입장 쪽에서 뭔가를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쪽에서 또 변화가 들어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강하게 터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수요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반증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반증 그러면 우리는 수출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이게 다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가가 올라왔던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유가 상승 속도는 지켜보되 이 정도에 유지되는 유가를 보고 밑에 수요 측면을 보고 우리가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매크로 지표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를 시장이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나가는지 보시면서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4월달 들어서서 이제 바로 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옆으로 계속 2760 저항이지만 이 자리,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가다가 꺾여서 갭을 메꿨던 자리까지 보게 되면 일단 걸리는 자리가 2720. 요 얘기는 많이 드렸었죠. 요게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툭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위쪽으로 시도했다가 막 힘 빠지면 힘을 빠졌다가 거기서 비축하고 다시 툭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먼저 변화가 나올 겁니다. 미국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나스닥 기준으로 이 자리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16,200이네요. 16,200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런 걸 봐야 될 텐데 그러진 않고는 계속 또 붙잡고는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PC 지표 가지고 해석하는 한국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또 월요일날은 보시되 이런 자리들에서 좀 강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들 보시고 여러분들 선물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일단 다음 주를 플레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시황 때 이제 앞으로는 한 주간에 강했던 섹터, 시장에서 관심 많았던 섹터를 어떻게 트레이딩할지, 어떻게 또 투자 아이디어로 끌어갈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찐시황 시간에 점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섹터가 쭉 있는데 5일 전 대비해서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봤었을 때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만 꼽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쭉 있는데 핵심이 뭐 SKC였을 거고요. 삼성전기 얘기 많이 나왔을 거고 그중에서 몇 종목들 피롭틱스, YC캠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서 내가 관련된 장비를 진입하겠다는 쪽도 있었고 피롭틱스도 물론 그게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항상 뭐 주도주 흐름들이 갖춰가는데 그 주변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발과 양산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워낙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준비하는 거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간 것들 있게 되면 피롭틱스, 뭐 YC킴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리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했었을 때 납품이 아니라 개발 완료 이러면 개발이 끝난 거죠. 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벌을 것 같아 라는 것과 요거와 양산 이거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양산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주가 얘기가 돼야 양산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장 차이입니다. 개발이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 너희
영업할 거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럼 보자. 오, 장비 괜찮네, 좋으네. 한번 우리 테스트 해봐야지. 요 기간만 많게는 뭐 몇 년도 걸리고요.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그거에 따라서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 이제 납품해. 그럼 이게 수주가 확인된 거고요. 그럼 그때 양산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대부분이 근데 여기서 수주를 받을 때까지 테스트 받을 때까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납품하던 애들도 누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들어왔네? 그러면 미리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내가 한 10년 동안 납품한 게 있는데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또 괜히 그쪽에서 들어왔다고 국산화하는 업체나 뭐 다른 게 들어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라인에 들어갈 때는 또 뜯어내고 또 귀찮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냥 됐고 그러기 때문에는 이거 테스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테스트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끝.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마 장비나 소재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개발했다는 거 가지고는 그걸로 개발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는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겠죠.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주가가 반영했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또 살 수 있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거는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내용들 확인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50%만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절반은 갖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뭐 차트가 살아있는데 차트는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SKC 관련된 종목들 얘기 나오면서 가장 움직였다가 꺾여 내립니다. 지금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SKC 이렇게 가다가 단기 추세가 이탈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가다가 이런 단기 추세 이탈돼서 가는 각도와 이게 꺾여지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이날부터죠. 이날 리스크 관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갔는데 이런 때에서는 못 팔았고 근데 이게 쭉 나오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 날 이런 때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지금 갖고 있다가 여기 막 버틴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단계 레벨을 다운돼서 저항대가 또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줄여주는 게 맞겠죠. 줄여주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쉴 때 다시 보겠다. 지금 지켜야 될 선이 이런 데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유리기판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 또 하나 볼까요?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액침냉각 관련된 쪽들 뭐 GST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점 들어올 때 이거 수주가 없으면은 꺾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더 할 것 같으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이거 안 그래요. 주가가 그런 것 같습니까?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가 될 게 있어야 거기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목에 차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정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조정에서 거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좋다고 여기서 또 매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담하다 보면 장중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데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요. 근데 저거 괜찮다고 그러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액침냉각 관련된 얘기 있으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왜 여기서 하시냐고요. 이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었을 때는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쪽이고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뉴스 가지고 여기서 올리기 위해서는 수주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안 나오게 되면 지금은 묵직해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미래 꿈만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들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여기 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관점에서 약간 밸류를 끌어와서 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만 고점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웬만한 자리 쪽에서는 내가 갖고 있었다 그래도 반만 갖고 계시든가 부담 없는 쪽으로만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견딜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걸 다 좋다는데 그걸 좋다고 한다는 거를 입증하거나 숫자로 보여주기에는 저희가 아직 시간도 멀고 확인할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좋고 다 압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을 정도면은 시장에서 벌써 다 통용이 돼 있다는 얘기고 주가도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고 이런 데서 무리하지 말자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서 이제
벌써 꺾였죠. 꺾이는 자리 나오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꺾였습니다. 근데 한번 강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때 많이 쫓아가게 만들죠. 속임수라고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 아마 거래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느냐?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왔을 때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죠. 지금부터가 이제 떡 밑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 여기서부터 아마 지지권이 여기가 크로스가 나면서 변화가 나올 뻔했는데 그걸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아하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월요일 날 이거 시작해서 이 부분에부터 딱 들어오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사기 기회를 줬었을 때 이때 사면 되지 왜 여기서 무리해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에도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타이밍에 따라서 극과 극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시는 게 맞겠다.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보면 한 33만 원대 부근 살짝 거기까지 터치한다 그러면 그거 받고 그냥 위로 한번 우르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트레이더는 그거 노리고 있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꾸 돌아가는 거 거기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입해서 좀 트레이딩을 좀 알고 어느 정도 좀 시세 그림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가서 챙겼다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보는 거지 여기서 물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아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들어가서 챙기고 나오는 거. 이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실전 매매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나온 거 가지고 그것만 무조건 앞으로 전고체 된대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많다라는 것도 한번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 아이디어가 다 그럴 겁니다. 다 좋다고 할 때 뛰어들어갔을 때 전혀 재미없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저점 매수가 내가 산 자리가 저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HBM부터 지금 나오는 반도체 장비 저희가 찐시황을 지금 그 전주 때, 그 지난주 때 2주 동안에 제가 왜 그렇게 반도체를 목 놓아서 얘기 드리고 이걸 얘기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이 핵심이다. 그런데 제가 SK 하이닉스를 주주 입장에서 그거를 비중을 줄여서 왜 삼성전자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린 얘기가 후공정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전공정 얘기를 처음으로 2주 전에 다뤘어요. 그때 다루면서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왜 표 아시죠? 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쪽에 전공정, 후공정, 공정 라인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테스 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솔루션 드린 것도 테스 적어도 조금만 남기시고 정리하셔서 SK 하이닉스로 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서 나온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출발하는 게 그래도 지금은 전공정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비중 줄여서 삼성전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전공정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후공정 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쪽을 갖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70, 30 정도까지도 좀 비중을 줄이셔서 전공정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2주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네 지금. 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럼 뭐 다 팔고 가지. 다 팔고 갔었을 때 가장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한미반도체 이런 것처럼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쪽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안 빠집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후공정은 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간이 왔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올라갔던 거에 대한 이유들이 이제 슬며시 이제 커튼이 벗겨질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면서 올라갔겠구나 생각이 들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면은 나머지 종목들의 후공정 업체들은 어땠을까? 특히 지금같이 중요한 반도체 검사 테스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테스트가 중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뭐 프로브 거기다가 소켓 이런 종목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중요하게 돼 있을 때인데 그럼 이런 쪽들은 훨씬 더 지금보단 좋아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왔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영향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다 됐고 뭐 사요? 라고 하는데 또 종목들로 보게 되면 가장 편안한 거는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익 IPS 갖고 있으면 가장 편한데, 저라면은 이쪽보다는 그래도 이제 감산이 끝나서 전공정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재료 부품도 챙겨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시겠으면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 사시고요, 리노공업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것도 한번 볼까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사는 자리, 네, 가다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장중에 보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자리들은 모아가는 자리 빵 뜹니다. 여기 2차로 이렇게 강하게 이격 벌어졌다 팝니다. 정지했다가 기다리게 되면 쭉 내려와요. 혹시 여기 들어올 텐데 근데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 자리들이 들어오면서 확인되면서 안 빠집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 봅니다. 또 빵 뜹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 윗자리는 이런 데 많이 사시면 안 되거든요. 예, 정리합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산 기회 나오잖아요. 또 줍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저희 잔잔바리기에서는 저희 트레이더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응하자. 그리고 또 이럴 때 그냥 이게 중심이 됐고 이게 좋은 종목이겠다. 그러면은 끌고 가죠. 근데 여기서 다 안 팔고 끌고 갔는데 여기서 한 30% 남겨놓고, 그랬다가 다시 여기 들어온다, 이런 데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다 채워놓고 또 하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딱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는 요 자리들 22만 원대가 강하게 돌파하는 자가 관건이긴 한데, 예, 저라면 또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온다. 또 줄이겠죠? 여기 샀던 것도 줄이겠죠? 이걸 잘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샀던 게 줄었다 늘렸다 하면서 계속해서는 우상향이 돼버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요?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종목들, 또 그러면 다음에 리노공업, 어려운 종목들 막 투자 아이디어 짜가지고 막 시총 1,000억대 1,500억대 가지고 주가 막 복잡하게 움직여가지고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또 수차례 주잖아요. 사는 기회 줍니다. 근데 좀 저항 받습니다. 한 3일 정도 저항 못 가게 되면 줄여놓겠죠? 여기 또 들어옵니다. 넉넉하게 사되겠네. 못 갑니다. 못 간다고 빠지는 겁니까? 이럴 때 보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잖아요. 기다려보게 되면 빵 뜹니다. 여기까지 또 뚫잖아요. 이럴 때 샀던 거 줄여놨다가 그럼 한번 볼까? 그런데 그렇다고 크게 이럴 때 아마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럴 때 만약에 100을 갖고 있었다. 지금 같은 경우 한 50에서 30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보지 뭐. 어차피 검사 장비가 중요할 텐데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여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들어온다. 사겠죠 또. 그러면 또 늘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시장의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고용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한지의 흐름들과 같이 보는 거죠. 고용 보겠습니다. 아직 변화는 안 나옵니다. 이것도 주변 자리는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은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자리 쪽에서 위쪽으로 팍팍 들어온다 이런 데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마 요 정도쯤 라인 쪽에서는 살려고 노력하는데 차라리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정도까지 한번 강하게 들어온다. 여기는 내가 사주겠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먼저 들어갔던 종목들이 있게 되면은 팔고 한 비중 조금만 갖고 고점만 갖고 지금 관망하고 있겠죠. 그런 게 더 맞을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걸리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시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을 때는 정리해서 올라갈 때마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도 보세요. 어디에서 조정을 받습니까? 조정 딱 맞고 나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때 벌써 외국인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니 저렇게 올랐는데 또 산다고? 뭐가 있나 보다.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근데 아마 저 여기서 놓쳤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아마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가격대가 11만 원대 넘어가면서는 올라간 거 보고 거의 안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턴 봐서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조정하면서 사야지라고 했을 텐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러고 있었겠죠. 아이고 부러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가격 나오게 되면 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주도적인 종목이고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면 제2한미반도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거는 제2한미반도체는 언제 나오냐면 실적 뚜껑 열어보면서 얘도 그러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저희 준비를 하면서 종목들을 체크하고 공부를 해 가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전공적 종목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을 봤었을 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성우 이사님하고 비슷하게 DNF 좋게 보고 있고 한양ENG 이거 잘 보고 있고 이것도 쉽게 빠진 종목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갈 걸로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눌림목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돼갈지 그게 관건이죠. 지금 같은 전에선 일단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단기 이평선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빡 받잖아요. 여기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다가 아유 고점 돌파했으니까 멋지네. 이야 이거 돌파 매매. 그랬다간 돌파 매매 한다고 하는데 돌파 매매 하게 되면 원래 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턴을 못해요. 무거워집니다. 예, 그럼 비밀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요 돌파했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맨날 손절만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돌파 매매 할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뭐든지 다 돌파 매매 했다간 고점을 다 물려버려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는 약간 저항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기 평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매물 맞아가는지 보고 거기서 수급 보고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 단기 평선의 지지권들 이런 자리들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거 봐가시는 흐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됐는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는지는 수급에서 거래량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서 거기서 흐름들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시장이 좀 부진하다 여기까지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난번 고점대에 있는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이평선까지 또 들어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평선이 그냥 5일선, 21선, 11선인 줄 아시죠? 노노노노.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거 하려고 저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같이 뭐 대입해보고 매매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바꿔보고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같이 보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을 체크할 때 제가 도움을 또 같이 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몇 개 봤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좀 압축된 종목 쪽으로 압축된 섹터 쪽으로 해서 종목을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 한번 또 체크를 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다가 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예, 밥 먹다가 물 안 마신 느낌이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예, 저 멀리 안 갑니다. 항상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서 또 시장 변화가 되게 되면 아침부터 저희 또 8.15 장중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3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계좌 너무 재미없고 나 왜 이러지?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저희는 항상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체크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다른 쪽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이번에는 아닌가 봐. 나 여기 또 왜 이렇게 주식 못하지? 그러는 순간 내가 다시 이쪽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그리고 또 의지를 꺾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 두드려 봤다가 거기서 열리는 문이 확 하고 또 거기 선물 상자가 가득 찬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열기까지 여기 문 많이 두드리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자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열리게 되면 그 달콤한 열매는 다 한 6개월이 1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 같이 저도 뒤에서 같이 두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두드려 주세요. 예, 그럴 때 저희는 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준비하고 내용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찐시황과 그리고 또 장 시작 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